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이 지나면 주말부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23일과 24일 대구 경북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등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 기초시군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헬로 이슈토크 대담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 녹지 분야의 준비 상황을 살펴봅니다. 안동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시가지 인도 블록을 푸수 블록으로 교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절기상 소설인 22일 대구 경북 지역의 아침은 다소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올랐지만 두터운 겉옷을 챙겨 입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걸까요?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인 22일. 대구 경북 지역 기온은 낮게 출발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대구 4.5도, 경주 2.6도, 의성은 0.1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엔 온도가 올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10도에서 15도 사이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지 않은 온도지만 쌀쌀함을 느낀 시민들은 두터운 겉옷 차림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바람이 너무 오늘은 좀 차가운 것 같아요. 평소에는 경량 패딩이랑 간단하게 입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 겹 겹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 꺼내 입던 코트도 꺼내 입고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은 평년과 비슷한 정도로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5도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는 잦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다음 주 초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화요일에 비를 예상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저기압 통과 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상층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다시 비를 예상하고 높은 산지에서는 비나 눈이 상층 기압골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고 난 후인 다음 주 후반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내려가고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 기초시군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헬로 이슈토크 대담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이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의회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걸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통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헬로 이슈토크 대담에서 올바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이전을 할 때도 23개 시군의 시군민들이 모여서 정말 축복 속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오랜 그 장고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면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대구에서 경북도청사를 이전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시 행정통합을 한다면서 경북도청사를 본청사 소재지로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특별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관할하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반드시 결정이 돼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청사 3개를 다 쓴다느냐, 통합하면 당연히 다 써야 되겠죠, 그거는. 그러나 본청이 어디냐입니다. 그쵸.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매모호한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통합 발전 전략은 현실과 다른 기대 효과와 짜깁기식의 특별 법안일 뿐이라며 2026년을 목표로 성급히 통합하는 방법 대신 경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위임받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도의회가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각 시군별 1명씩 배정해 이미 특별위원회 중 한시적으로 최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는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이 어떤 선출됐습니다. 선입관도 없이 배진석 위원장은 전국의 발전, 경북도 내 동서남북 지역 정세와 도민의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주시의 환경녹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박효철 경주시 환경녹지국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직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2025 에이펙 가로 경관 개선 정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 경관 개선 자문위원을 유촉했습니다. 경주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과 행사장 진입로, 시가지 가로변에 꽃길과 꽃답을 조성하고 공원, 녹지지역 정비 등을 위한 사업을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부사적지는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여 1년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월에 맞추어 개화할 수 있도록 파종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발천 발굴 지역 24,000제곱미터에도 글라스, 국화, 핑크뮬리 등을 심어서 특색 있는 가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손님 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송공원은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 숲 중의 하나이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휴식 공간입니다. 황송공원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은 2019년 공원 일몰제 기간을 연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해 LH 공사와 공공토지 비축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350원을 들여 사유지 138필지 97,000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 회의와 시민 여러분의 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 계획과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였는데요. 변경된 조성 계획의 골자는 걸린 황송공원 57만 7천 제곱미터는 전통숲 복원에 힘쓰고 나머지 30만 제곱미터는 복합도서관이 포함된 황성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도시발원길 숲 조성 사업은 사업비 100원으로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황성공원 숲 복원과 산책로, 물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후년에 시민 여러분께서 모일 수 있을 텐데요. 전통숲 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황성공원의 새로운 모습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쓰레기 배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와 쓰레기 정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무게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현재 7,800의 세대가 이용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재활용 선별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처리 용량 25톤 규모로 202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자원 재활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영농 폐기물 공동집화장을 확충하고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촌 지역 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심과 농어촌 25만 경주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경주시에 처음 제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피해가 서서히 감소해 오다 2022년부터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여 13만 8천여 번을 방지했지만 확산 속도에 방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제선충병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관내 주요 지역별 피해 사항에 따라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민가, 도로, 도심 등 생활권 임적 지역의 재해 위험목을 우선 방지하고 도심 경관 지역과 국립공원, 문화재 구역 등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해 고사목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도 높은 불목과 나무 주사를 병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요. 얼마 전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간포 빈근 피해核심 지역은 수종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상적인 삶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개총 우화식에 맞춰 드론 및 지상 방제 그리고 유인 트랩 등을 이용하여 제선충병 매개총의 서식 밀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시가지 인도 블록을 투수 블록으로 교체합니다. 이번 사업은 빗물을 땅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 열섬 현상과 수질 오염, 지하수 고갈 등 물 순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시청사와 음식의 거리, 탈춤공원 3곳에 투수 블록을 설치했고 다음 달 말까지 단원로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말까지 육사로와 경동로, 강남로, 강남길, 충효로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는 2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홍보하는 청년 조직을 꾸리고 군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L씨를 체포해 임금 전액을 지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지청은 L씨가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7명의 임금 951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불응하고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L씨 거주지 주변에 잠복해 체포했다며 당일 밤샘 조사를 거쳐 다음날 새벽에 신고인 7명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시가 1조 1,0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3.47%인 37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 회계 297억 원, 특별 회계 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주시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비롯해 영주댐 주변 개발, 노인 건강 증진비 지원 등 시의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영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의 본 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저녁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